그 애정결핍은 곧 뭡니까? 결핍이잖아요. 어떤 결핍?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핍이겠죠. 여러분이 육신을 받음과 동시에 애정결핍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고 곧 있으면 이제 입동이네요. 이제 11월 달이 넘어가니까 입동이고, 이렇게 되면은 찬바람이 불고 좀 마음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염세적인 마음도 들기도 하고 뭔가 기운이 굉장히 많이 다운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이러니까 정서적인 영향,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몸 또한, 우리의 또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몸 또한 또 그렇게 변하게 되죠. 어떤 분은 가을을 탄다, 어떤 분은 또 봄을 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중심에는 애정결핍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정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애정결핍은 거의 마음 수행의 전부예요. 애정결핍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바라봤고, 그 여러분들의 그 애정결핍을 어떻게 채워내느냐에 따라서 수행 결과가 드러나게 되고, 궁극에는 깨달음에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그 여정 중에는 많은 인식의 변화와 많은 몸 변화도 있을 거고,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정결핍을 채워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얘기에 앞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굉장한 힘이 됩니다. 천사 얘기를 했었고요. 그 천사, 악마,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에너지와 힘은 작용을 합니다. 이거와 준해서 얘기하는 것 또한 애정결핍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애정결핍으로 인한 어떠한 인식과 기운과 에너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의지, 의도를 조장을 해서 결과로서 어떤 행동을 만들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까르마가 되고, 좋은 까르마면 까르마대로 받게 되는 거고,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에 대한 까르마들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감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행복하다? 더 좋은 거고, 뭐 그 정도는 내가 받아도 버틸만 하다? 마음이 안 올라온다? 괜찮은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현실에서 다가오는 그런 까르마의 무게와 감정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깊어지게 되다면요. 생각이 깊어지게 되다 보면 거기에 함몰되게 돼버리잖아요. 기운과 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에고, 또 다른 이름은 애정결핍이죠. 애정결핍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정의했느냐,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애정결핍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캐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애정결핍은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어요. 심리학에서는 뭐 프로이드, 또 뭐 칼 융, 뭐 아들러라고,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무의식에 있는 이 에너지들이 표면의식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무의식에서는 나오려고 하고 표면의식에서는 누르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프로이드는 이드라고 했어요. 충동, 욕망에 따른 충동이거든요. 충동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일렉트라 콤플렉스,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뭐 여러 가지, 뭐 방어 기제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표면의식에서는 이걸 누른다. 이렇기 때문에 충돌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다, 삶이 괴롭다라고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을 했고, 칼 융은 약간 다르게 개인적인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라든가 안 좋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심리가 바꿔질 수도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들러는 태생에 따라서 뭐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든 없든,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런 열등한 그런 조건 하에서 심리적인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애정결핍의 그런 다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무의식적인 차원의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표면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전제하고서 얘기를 할게요. 애정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의 최초 근본 원인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육신을 받음과 동시에 애정결핍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을 받음과 동시에 에고는 동시에 일어났고요. 그 에고는 곧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 이기적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애정결핍.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에고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와 그 기운이. 그 첫 번째, 엄마가 나를 잉태했을 때 그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혈액을 공급받았던 거죠. 모든 영양분을요. 그런데 탯줄이 잘리고 스스로 폐로 호흡을 시작하면서 이제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스스로. 이제 내 스스로 배설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갔구나, 버려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에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곧 트라우마겠죠. 칼융이 얘기하는. 또 무의식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발현이 돼서 표면의식에서 자꾸 누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갖고 싶었는데 그 또래가 장난감을 가지지 못하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그 애한테는 애정결핍으로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올라와요. 이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면의식에서 이걸 눌러요. 이 누른 상태의 그 표현 양상이 우리가 부를 때에는 애정결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마음 수행, 마음 공부 차원에서도 애정결핍은 곧 에고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 무의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역이 너무 방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한번 쭉 이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 와중에서 한번 그 형태를 한번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살 때까지 결핍이 되면은 그 결핍된 상태로 14살 때까지 2차적인 환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14살 때까지는 성적인 성장도 일어나게 되고 성적인 성장의 바탕 아래에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이 되게 돼요. 이때 잘 성적인 성장과 감정이 드디어 잘 표현이 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인간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이때는 주로 성적인 거를 기반한 감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요때 시기는요. 근데 요 시기에 뭔가 결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감정이 누락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감정이 결핍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성장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여기서 더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매슬로우의 그 욕구의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첫 편 기본적인 거는 뭐 그런 생존 본능에 대한 그런 욕구고 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인 거죠. 뭐 감정과 뭐 물질적인 그런 보호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그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세 번째는 그런 뭐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존경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또 채워지게 되면 드디어 자아 완성 단계의 그런 욕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한 단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14살부터 21살 때까지 세 번째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지성적인 거, 사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사고를 한다던가, 뭐 어떤 뭐 지성을 논한다던가, 뭐 그런 거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개념을 논한다던가, 이럴 때에는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완성이 되고 그런 성적인 감정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그 바탕 하에 지성과 사고와 또 뭔가 이런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양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교육, 문화, 이런 사회적인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좀 도움을 줘야만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성을 바탕으로, 뭐 화가라면은 그 지성을 바탕으로 그 어렵고 복잡한 그 그림의 세계에 심취하게 되는 거고, 음악가라면
지성을 바탕으로, 사유를 바탕으로 음악의 세계에 푹 빠져서 그렇게 자기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요때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멘탈체인데, 이 멘탈체에서부터 진정한 꾼달리니와 그 차크라가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21살 때까지 그런 지성체가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멘탈체 4단계 28살 때까지는 오지를 못하게 돼요. 요 단계부터는 진정한 수행의 꽃을 볼 수 있는, 이때부터는 정말 텔레파시라든가 투시력이라든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세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는 애정결핍은 늘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오려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 누락된 부분을 채우려면, 그 누락된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는 곧 채워가면 갈수록 에테르계에서 아스트랄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아스트랄계의 감정체들이나 지성체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채우게 되면 그 윗급의 멘탈계에 드디어 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애정결핍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의 핵심이, 거기에 중심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세계에서 거의 뭐 애정결핍은 거의 전부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고,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어떤 기억에 의해서도 애정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어떠한 뭐 장애를 갖고 있던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나던 간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열등한 그런 존재로서 또 애정결핍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또 뭐 조상님들한테 뭐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할 수 있는 애정결핍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양상도 또 존재하고요. 이렇듯이 뭔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분명히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그런 기운과 에너지의 결핍은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 애정결핍은 곧 뭡니까? 결핍이잖아요. 어떤 결핍?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핍이겠죠. 요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